시간 정도 공부하고요. 처음 오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제 앞 시간 2시간 했는 거랑 복습처럼 설명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행, 오성 얼굴에다가 오성으로 나눴고요. 또 오관, 보수관, 감찰관, 신병관, 출납관, 그리고 채청관, 기, 그리고 사도, 하도, 제도, 회도, 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거를 왜 그렇게 나누느냐? 각기 다 다른 능력을 측정하고자 나눈 겁니다. 그럼 이런 거죠. 똑같은 코야. 똑같은 코인데 오관을 얘기할 때는 신병관이 되고 똑같은 코인데 사독을 얘기할 때는 제독이 되고 이렇게 똑같은 코가 다르게 불려지죠. 예. 그리고 오관을 얘기할 때는 귀가 채청관인데 사독을 얘기할 때는 강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부위가, 하나의 부위가 그 주제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납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관을 얘기할 때는 출납관인데 사독을 얘기할 때는 회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거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학당으로 들어가는데, 자, 우리 조상님들은요, 공부에 목을 맸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죠. 근데 우리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자기 개성, 태어난 그 어떤 장점을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공부도 중간은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왜냐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20살이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20살까지 배웠는 그 내용을 평생 써먹고 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대학교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의무 교육을 받으면은 그 20세까지 공부한 그 내용을 가지고요. 인생을 평생 동안 공부했는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했는 내용이 그게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간은 가야 된다. 물론 특별히 뛰어나게 잘하지는 못해도 엄마들한테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무조건 개성을 살리고 장점을 살리고 뭐 자기의 어떤 그 뭡니까? 타고난 것을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화가 되는, 알아듣는, 그리고 자기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관임법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억울한 사람이 많죠. 교도소에 가면은요, 억울한 사람이 많답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을 저질러서 들어가는 거는 당연하지만 잘못했는 것도 없는데 그냥 주위에서 구경하다가 그냥 붙잡혀오고 저 사람하고 알았다는 이유 하나로 또 붙들려오고 이래가지고요. 억울한 사람이 많고 정말 진짜 잘못했는 것도 없이 들어와 있다라는 사람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자 억울하게 벌을 받아 상법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자기 자신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자기 자신 하나를 감당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나는 잘못이 없다라면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형사나 경찰에 가서 분명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할 수 있는 소양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거지.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나만 잘못이 없으면 되지. 이러면서 나는 어디를 가도 나만 잘못 없으면 돼. 그러면서요. 그냥 뭡니까? 대충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정말 잘못이 있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은 빠져나오고 잘못이 없는 사람 중에서 말을 잘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잘 뭡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억울함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개성적으로 뭐 전문 분야를 가리키고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소양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려면 중간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슈퍼에 누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뭐 십몇 년간 했어. 물론 이제 십몇 년간 하면은 거기에 보상으로 돈을 주겠죠. 뭐 그죠? 억울하니까. 그렇지만 그 시간을 여러분들 누구에게 그 억울함을 이거는 회복이 안 됩니다.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소양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관인법에서는 특별히 무엇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소양을 갖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고,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소양을 가지도록 공부를 해야 되고, 그죠? 예, 학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문으로 밥 먹고 안 사는, 예를 들어서 그 공부해서 뭐 밥 먹고 살아? 물론 공부해서 밥 먹고 살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소양은 길러놔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 관인법에는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뒤집어 쓰느냐? 그런 사람인 겁니다. 말을 어눌하게 잘 못하는 사람. 예. 그죠? 그리고 이 자기 소신을 굽힐 줄 모르는 사람. 자기 소신을 뭡니까? 제대로 설명할 줄 모르는 사람. 그렇지요. 그러니까 뭐냐? 어떤 나쁜 사람들이 데리고 갔어. 너 저기 가서 물건 갖고 와, 훔쳐와. 그러면 내가 소신이 서 있으면 나는 안 합니다. 그럼 두들겨 맞더라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들겨 맞는 게 무섭고 밥 먹어야 되니까 먹을 거 안 주니까 무섭고 해서 훔쳐오고 하면요.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든 자기 소신을 관철시킬 수 있는,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소신을 갖고 있는 그런 됨됨이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는 소양을 길러놔야 된다라는 거고, 미리미리 그렇게 항상 나이에 따라서 갖춰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상법에. 자, 조금 이해가시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유교를 합니다. 유교는 뭐냐면은요. 자, 오관사독, 유교. 유교는 뭐냐면은, 자, 이 6군데가 빛나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도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다. 아무리 운이 없어도 이 6부위가 빛나는 사람은 곧 회복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6부위가 눈썹 2개, 눈 2개, 그죠? 예. 인당과 상근 이렇게 돼요. 요 6부위는 언제나 빛나야 된다. 눈은 언제나 빛나야 된다. 눈썹도 언제나 빛나야 된다. 그러면서 인당과 상근이 빛나야 된다. 이렇게 6부위는 빛나야 된다. 유교 빛날려. 그러면 눈썹 2개, 눈 2개, 그죠? 예. 그리고 인당과 상근 이렇게. 어떤 사람은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6부위를 자 눈썹 2개, 눈 2개, 세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부위를. 그런데 저는 인당과 상근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